어떠세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도 어제 철야를 같이 농성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 한 6시 55분 정도에 갑자기 이제 탈수 현상과 정신이 흐릿해져 가지고 바로 이제 119 구급차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간 것이고요. 예. 미리 잡았다면 바로 글로 가지 뭘 들렸다 갑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이 녹색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정치는 사실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녹색병원은 사실은 그 옛날에 저 원진 레이온이라는 곳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이氧화탄소에 집단 중독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산재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그 집단 중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줘서 투쟁을 해서 결국 산재를 인정받는, 그래서 그거를 기여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산재 과정에서 산재 인정을 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기도 해서 전태일 병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식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정미 의원 등도 여기서 회복한 그 저것도 있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회복을 거기서 병원에서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년 청년공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출신 자체가 이제 노동자의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게 치료라는 것이 의학적인 치료도 있지만 심리적 안정감도 대단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녹색병원으로 저는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오늘 20일차 단식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통령실은 무시하고 여당은 조롱과 폄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는 보도들을 보면 마치 이게 무슨 거짓 단식을 하는 거 아니냐, 병원이라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런 느낌인데,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레임 자체도 좀 2차 가해라고 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철야 농성장에도 기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무엇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 예, 때가 알겠습니다. 되면 브리핑을 통해서 상황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공개된 영장 내용, 일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5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인데요. 주요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하고 증거인멸을 적시했습니다. 근데 범죄의 그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대북 송고와 관련해서 800만 불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인 경우에 뇌물액이 이제 가중 처벌이 되고, 배임액이 50억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잖아요. 근데 그 50억 이상이고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죄의 혐의가 물증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은 검찰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 사실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예. 대표 측에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뀐 김성태 진술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도 그 이제 인허건과 관련된 재량적 상황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현동 건과 그 대북 송고건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 사유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증거인멸이라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중교사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을 이중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중교사 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청구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적합한 영장이 아니고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증거가 이렇게 있고 차고 넘치면 왜 이렇게 병합해서 이렇게 청구를 합니까? 백현동 건으로 이미 소환 조사 다 했었잖아요. 그 백현동 건으로 청구했어도 얼마든지 그러면 구속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병합 청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백현동과 대북송금에 의해서 이중교사건까지 또 추가해가지고 세 가지를 병합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그 백현동 건과 대북송금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임과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되게 법리 다툼이 되게 필요한 해석의 영역에
있는 범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아니라 서로 다툼의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구속시키지 않아야 될 사유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범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충돌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이게 재판이 좀 지연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위법증거 배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 갖고 좀 지연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저는 그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수사 지연의 문제도 지금 원래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는 2개월 안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도 말하고 있을 정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거의 1년 6개월 이상 수사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수사 지연과 관련된 것들을 사법개혁의 문제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뭐 국회법도 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사례들 이것도 좀 개선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돼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도 박덕흠 의원도 국토위에 재직하면서 가족 회사한테 그 정부의 공사를 수주한 문제가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로 수사까지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그 보훈부 장관으로 들어온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2008년도에 그 법사위에 근무하면서 변호사로 재직을 하면서 16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법 위반의 논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그냥 임명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지금 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 법적인 것도 그렇게 그 같은 상임위에서 근무한 활동했던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어요. 선거구 획정도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 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여야가 이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이제 했죠. 그런데 사실 열린민주당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성정당은 아닙니다. 개혁적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인사들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당 득표율로 세석을 얻은 것이고, 이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정당 득표율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대표로 지금 다 의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정치의 생물이라 해서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도 국민의힘도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정당 창당 가능성 이런 것도 비춰지고 있는데, 만약에 득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로도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조속히 좀 합의해서 빨리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예. 네, 지금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은 규명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로 구성되는 그 사의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고, 이것이 감사 조작이고 정치 감사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감사원이 과연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1년 가까이 이게 감사를 했고 3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사팀까지 바꿔갔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냥 고발하면 되는 것인데 수사 의뢰를 했어요. 고발하려면 그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거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원이 중간 결과 발표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피의사실 공포처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나쁜 방식이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이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와 관련해서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감사원의 지금 신뢰가 추락되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나온 저 내용은 결과는 북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수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이라든지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99년도에도 연평도 해전 등 이렇게 국지적 도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9.19 남북 합의는 이런 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2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행되는 것도 있고 미이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그런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될 방향성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